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좀 차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다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코스닥 쪽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장 중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도의 규모는 일단 점점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있는데요. 전화는요, 일단 02-3153-261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문자 상담은 좀 더 빠른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드럼캣 시즌3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실 때 공연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으십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코디에스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5,600원이고요. 예. 저 비중은 30% 갖고 있습니다. 비중은 30%시고요. 네, 근데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좀 그 가격이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이 코디에스가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그 전기차 관련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면 테슬라 모터스가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테슬라 모터스가 최근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예. 따라서 함께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네.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시점을 좀 잠깐 놓치신 것 같아요. 일단 5,600원 정도가 매수가라면 지금 현재 약 한 7%에서 6% 정도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저점 5,0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에 갭이 하나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갭이 발생된 부분들이 이곳에서 갭이 좀 발생을 해 있거든요. 갭은 내우는 습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4,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되밀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5,000원짜리가 깨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00원짜리대가 지지가 되느냐, 일단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오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마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갭도 메울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내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코디에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손절 자리대를 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목표가는 제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 자리대가 일단 약 5,800원 정도고요. 그 5,8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두 번째로는 약 6,3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5,800원, 2차 6,3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5,000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네. 앞으로 전망은 좋은 종목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일단 성장성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아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까지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투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P 시스템 매수가가 12,3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향후 전망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AMOLED 관련 섹터 종목군들이 일단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일단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큰 폭으로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만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12,000원에서 만원대 초반권역대의 박스권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수급이 썩 돌아서는 모습들,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역이죠. 만원대 초반권역이죠. 만 한 300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좀 더 버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박스 상단을 좀 잡아드렸어요. 12,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거든요. 이 12,000원 자리대가 저항대가 좀 나오고 있고 그 자리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비중이 30%니까 진행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UIL 9,764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은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보다는 비추세 구간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UIL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박스, 이 저항대 상단권역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일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개인들 위주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약 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짜리 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를 12,200원에 3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본주도 괜찮은데 왜 한진칼 우선주를 좀 매수를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먼저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수급적인 흐름들은 일단 봤으니까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신저가의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한진칼 본주를 한번 볼게요. 자, 한진칼 본주를 보게 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우선주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큰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우선주보다는 지금 현재 본주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200원에 35%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저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9,200원 정도대를 좀 조심을 하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21선 자리가 이제 생겼죠. 21선 자리보다 조금 밀려오는 거 1,300원 정도를 일단 보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차후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RF쌤입니다. RF쌤이요? 네. 매수 단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매수 단가는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요? 한 50%다 됩니다. 50%요? 네. 아, 그럼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정부사 직원이 네.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예. 더 많이 사라고 해가지고요. 네. 정부사 직원이 권유해서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사가지고 한 2주 만에 16,000원 수익을 냈었는데 네. 더 제가 팔려고 그랬더니 더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RF세미는 참 괜찮은 주식이에요. 괜찮은 주식인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상승을 못하고 있죠? 네.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럼 언제쯤 상승하고 네. 제가 산 가격까지 가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딱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RF세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을 좀 바닥으로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개선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소 너무 지루해요.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 지금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빠져 내려오고 있는 주식이죠. 네. 빠져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 주식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시간은 좀 더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말 지나서까지 연말 지난다라고 해도 아마도 이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권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권유 먼저 때문에 명확하셔야 돼요. 권유 권유 때문에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하셨다면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딱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제 늦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략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적으로 비중이 5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바에는 네.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 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가격 네.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11,000원짜리대를 이탈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이미 손절은 늦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쓰리바닥 쳤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쓰리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12,500원 정도까지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12,500원 가면 제가 조금 손절을 좀 털어서 다른 주식으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 1차는 12,500원, 2차는 13,500원 잡으시면 될 거예요. 언제쯤이나 그리고 그 같습니까? 기간은요. 네.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코스닥 시장이 뭐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RF세미도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네. 연말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연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네. 그렇게 놓고 목표가는 12,500원, 13,500원 1차, 2차 놓고서 네. 대응을 하시고
네. 11,000원, 1,800원짜리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들. 비중이 너무 크세요. 50%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보세요? 네. 서울경제TV 봅니다. 보시면 대박플러스 보세요? 가끔요. 대박플러스를 매일 보셔야죠. 거기 종목 추천해드리는 종목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면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분들, 멘토분들 방송하고 있어요. 공개방송. 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배우시고 종목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81,000원에 2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좀 바로 볼게요. 81,000원 정도면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올해 초쯤이나 아니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결국은 한 14%, 15% 정도 손실권역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비중이 25%예요.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25% 비중이세요. 25%의 비중이시면 7만원 이하권역이죠. 약 한 68,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평균 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죠. 7만원대 한 후반권역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7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요 자리대까지 일단 낮춰놓고 난 다음에 좀 대응을 하자. 좀 짧게 보는 것보단 좀 여유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손절은 의미가 없다. 대신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9만원 정도, 한 88,000원에서 9만원 정도를 좀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좀 본다면, 어느 정도 약 한 8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약간 7만원대, 8만원 밑으로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좀 더 가져가 보시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보시든가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나스미디어예요. 나스미디어가 11,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50%. 참 많이 매수하셨네요. 자, 차트 바로 볼게요. 올해 7월 달에 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만원까지 빠졌어요. 17,000원대 거래가 됐던 종목이 만원까지 빠져놓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11,2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원형 바닥처럼 좀 보여집니다. 원형 바닥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 상승을 했을 때 누가 사줬느냐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일단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조정을 받을 때에는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전날 거래량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11,200원 정도면 약 한 8%에서 9% 정도 수익 중이시거든요. 일단은 오늘 저점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1,800원이 이탈되면 비중 50%니까 일단 5% 정도는 수익을 챙기자. 절반 정도는 일단 챙겨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익절가겠죠. 손절가가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일단 보시고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14,5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익 실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할로 1차, 2차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25,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파라다이스 주가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신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나올 부분들이고 언제 조정을 받고 깔끔하게 받고 지금 현재 상단권역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아마도 추세적인 상승은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금일 이 양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쉬어가는 흐름들은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약 29,000원이 넘어가는 자리대가 또 한 번의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9,000원이 넘어갔을 때는 단기 차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라면 수익을 일정 부분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슈팅적인 부분들을 한 번쯤은 확인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과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 이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추세가 사라져 있고 살아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좋고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고점을 예단해서 매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갖고 올라갔다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애써서 불안을 떨지 말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좀 문제가 되겠죠. 코스닥 시장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종목군들도 올라갈 거예요.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초까지의 흐름들 한번 보세요. 대형주 올라갔을 때 코스닥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형주 조정받을 때 코스닥 바닥에서 기본 40~50%씩 올라갔어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실적을 뒷받침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면 또는 전망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샘플러스를 좀 검색을 하시게 되면 서울경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일단 자세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 문의나 좀 상담, 문의를 좀 하실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